하나예요. 여러분 전공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물리 재미없고 졸리더라도 집중하고 보면 좋겠고, 집중 안 하더라도 공식이 나올 때는 한 번씩 눈 뜨고 봅시다. 고마워요. 이 지금 첫 번째 그림 뭐지 이거? 이 사람 별로 아파 보이지 않는데?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되게 건강해 보여도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을 때 신체에도 어쨌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적인 충격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작동하게 되는 심장이라던가 뇌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근데 의학 드라마 같은데 이제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200줄 차지 해가지고서는 한 번씩 이렇게 펌핑하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그 100줄, 200줄 막 이렇게 이제 충전해달라고 할 때 그 단위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지 궁금해. 줄이라는 게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때 뭐에 대한 단위였냐면 일과 에너지에 대한 단위였단 말이에요. 일과 에너지. 근데 중고등학교 때 전기에 대해서 배우기로는 전기 에너지 같은 거는 발전소에서 나올 때 잠깐 배우고, 실제로 가정에서 쓸 때에는 전기세 계산할 때 조금 전력량 같은 거 계산하려고 쓰고,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사실 회로에서는 전류, 전압, 그 다음에 뭐 전구의 밝기 같은 거 계산할 때 전기 에너지 좀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류나 전압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이 되니까 좀 신기해가지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배우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몇 가지를 더 배워야 그때 가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 같은 걸 조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도 이 그림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기 용량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전기 용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유전체라고 부르는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쿨롱 법칙 배울 때부터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수가 있었어서 입실론 제로라는 정체 모르겠는 상수를 하나 일단 외우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지금 유전체에서 파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용량을 정의부터 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축전기라는 게 이제 뭔지 에너지 계산도 해보고요. 유전체가 있는 축전기,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 원자적 기술. 일단 전기 용량의 정의, 여러분이 그래도 그나마 실험은 할 만한 것 같아서 25.1, 그 다음에 유전체가 있는 축전기 25.5, 여기 나오는 공식만 알아도 에너지도 알긴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기 기사나 뭐 산업 기사 같은 거 시험 볼 친구들은 축전기 연결해서 전기 용량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 조금 눈여겨봅시다. 25장 전기 용량과 유전체. 전기 용량이란 무엇인가? 전기 용량? 용량은 뭔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양,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기적인 그릇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전기를 담고 싶어요. 물처럼 컵이 있고 물을 따르는 것처럼 전기적인 어떤 그릇이 있고 거기에 물처럼 비유할 수 있는 전기를 담아놓고 싶어요. 그럼 전기를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느냐? 이 그릇이 얼마나 크냐?
요런 걸 나타내는 양일 것 같아요. 그죠? 그 양을 지금 뭐라고 나타내기로 했냐면 C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C. 이렇게 삼선 그어놓은 건 정의입니다. 그래서 C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델타 V 분의 Q 이렇게 정의했어요. 저렇게 그냥 정의하면 되나? 이 정의라는 거는 그냥 저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단위를. 근데 얘랑 반비례하고 얘랑 비례하는 건 납득이 가고 여기에 무슨 비례 상수가 들어가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기에 m제곱이나 n제곱이나 이런 실질적인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C가 뭐 다른 거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발명된 개념이기 때문에 저렇게 썼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Q하고 비례하고 V하고 반비례하는 값을 생각을 해보자. 그럼 Q는 무슨 의미냐? 전하잖아요. 전하. 전하라는 거는 전자가 몇 개 있냐, 양성자가 몇 개 있냐 이런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네모판이 그릇이라고 해. 저 네모판이 그릇이라고 하면 저 네모판에 전자를 몇 개나 담을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몇 개나 담을 수 있겠냐? 그럼 많이 담을 수 있을수록 전기 용량이 큰 거잖아요. Q가 그래서 많이 담았다라는 뜻인 거죠. 많이 담았다. 그럼 전기 용량이 크다. 그럼 델타 V는 무슨 의미야? 델타 V는 델타 V는 저 왼쪽 판과 오른쪽 판 사이에 전압 차이가 얼마냐? 전위 차이가 얼마냐? 이걸 뜻해요. 그러면 전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하가 많이 당길까요? 적게 당길까요? 많다 오른손, 적다 왼손. 하나 둘 셋. 적다가 있네. 내려주세요. 아무거나 들었지. 지금 급해가지고. 왼손잡이야? 내 유튜브에서 봤는데 왼손잡이 자연적으로 한 10%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한 5% 정도 된대요. 왼손잡이면 어렸을 때부터 막 안 된다고 강조해가지고. 근데 유럽에 조금 자유로운 나라는 그래도 한 15%까지 올라간다네. 그래가지고 왼손잡이 자연 비율이 올라가면 약간 복지가 잘 돼 있는 약간 의견을 중요시하는 이런 나라가 많아요. 근데 자연에는 한 10% 존재합니다. 그때 이런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딱 맞게 존재하는. 안 신기하나? 나는 안 신기했었어 어렸을 때. 교수님이 맨날 물어봤거든. 이런 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중성으로 있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라도 하나 더 많잖아요. 그럼 나는 플러스가 많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많아. 그러면 이제 불균형이 돼가지고 맨날 엉겨 붙는 거야. 그러면 다 막 압축되는 거지. 세상 다 붕괴하고 이러는 거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같아야 될 이유가 사실상 없는데 이제 같은 거잖아. 그런 거에 되게 약간 신기하고 우주가 약간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지. 가짜 우주 아니야? 아무튼 얘는 수식상 내가 지금 뭐 물어봤지? 전위차가 크면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러고 물어봤잖아요. 전위차가 크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수식을 보고 풀면 돼요. 그릇이 그냥 정해져 있는데 전위차가 커지면 Q가 커지겠냐? 커지겠죠. 얘가 C가 1이야. C가 1이야. 그런데 델타 V가 2야. 그럼 Q는 얼마야? 2. 근데 C가 1이야. 델타 V가 4가 됐어. Q는 얼마야? 4.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정해져 있는데도 전압을 높이게 되면 그냥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약간 물로 비유하면 잘 안 되는데 그냥 밥그릇이 있는데 우리 아들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막 주걱으로 밥을 2주걱, 3주걱 막 눌러 담아. 꾹꾹 눌러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릇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그릇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도 V가 커지면 Q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C는 델타 V분의 Q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 Q는 C 델타 V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기 용량이라는 걸 저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 델타 V에 반비례하고 Q에 비례하는 것처럼. 근데 저렇게 생긴 공식으로는 한 방에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Q는 CV라고 외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회로라는 게 이렇게 생긴 회로 이제 제일 처음 외우죠. 전구. 다 이어져 있어야지 전기가 흐른단 말이야. 전류가.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배터리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 이상하게 판 같은 거 있어갖고 회로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거야.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기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들이 이제 막 나가야 돼. 저렇게 이제 전선을 연결을 해놓으면 전자들이 막 나가야 되는데 원래 이제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간다고 배우지만 여기서 전자들이 총총총총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플러스란 말이야. 얘들이 나가가지고 플러스가 있는 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저 여기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지. 근데 넘어올 때 그 플러스인 쪽에 끌려가는 그 양이 저 전이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높이 차이가 크면은 더 많이 이제 서로 끌어당기려고 할 테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중성인 판인데 전자가 저렇게 나와갖고 한쪽 판에 이제 몰려가게 되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 성질을 강하게 갖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 배터리 치우고 이 전선하고 떼가지고 이렇게 전구 연결하면 이 전구에 불이 켜진다는 거지.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뭘 하는 상태냐면 충전을 하는 상태예요. 직류 전원을 걸어서 이 축전기를 충전하는 상태. 여러분 그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 이런 것들 충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얘를 치워버리면 전기를 쓰는 거죠. 그때 이제 방전을 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 충반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얘를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캐패시터라고 부르는 애는 사실 배터리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일반 물리에서는 같은 거인 것처럼 배우고 있지만 원리상 전기 용량만 배우면 배터리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캐패시터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오고 전공 올라가면 분리를 해서 배울 거야. 사용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기 용량의 어떤 크기 같은 거나 그런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고 사실은 다르다던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거지? 라는 거는 전공 올라가서 더 배우도록 합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위 주목하고요. F 이거 뭐라고 읽냐면 페럿이라고 읽어요. 패러데이의 그 페럿, 마이크로 페럿, 나노 페럿, 피코 페럿. 전기 용량을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기 용량을 계산해보자. 근데 지금 뭐로부터 계산을 하냐면 델타 V를 24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델타 V를 쓰면 C 값을 계산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 공식이 기억이 나야 돼. V가
K, Q 이렇게 생긴 애다. 여기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기억이 나야지. 전기장은 K, Q, R 제곱 이렇게 생긴 애다. 그 다음에 F는 K, Q, Q, R 제곱. 뭐 죄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우리가 22장, 그 다음에 22장, 23장, 24장, 25장 오게 되면서 계속 같은 걸로부터 이제 유도를 하는 방식인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씩 달라가지고 외우기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 단원이 되게 곤란한 게 뭐냐면 이 공식이 지금 점전화나 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실제 모델에서는 구로 된 무언가를 쓸 일이 잘 없어.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원통형 아니면은 평행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이 공식이 별로 이게 실제로 쓰이는 일이 잘 없어서 외우라고 하기 좀 그래. 근데 아무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두고요. 이 모델이 바뀌게 되면 공식도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하학적 구조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무한대에 위치한 구각 도체의 전이라 저렇게 어려워. 읽었는데 하나도 알 수 없네 단위를. 무한대가 없잖아. 저기 어딘가 무한대에 위치한 구각이 모르겠다. 도체 전위를 0점으로 정한다. 이게 구 형태의 뭔가가 있고 그 도체 저기 제일 끝에를 0으로 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치 에너지 얘기할 때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 상대량만 중요하다고 계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높이가 얼마냐? 여기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바닥이니까 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한 3층이야. 3층 됐어. 그럼 3층 교실이면은 높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3층에 해당하는 그 높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교실의 바닥이니까 그냥 높이가 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라는 건 그 기준점으로부터 얼마 올라갔는지만 중요하단 말이야. 그 상대적인 차이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럼 기준점인 0점을 어디로 정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럼 얘는 제일 낮은 점을 어디로 정하겠다라고 한 거냐면 얘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0점으로 정하겠다. 0점으로 정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데 그냥 그렇게 정하겠다. 그럼 얘가 적분을 해서 나온 거였으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C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C를 생각하지 않겠다. 얘가 무한대가 되면 얘가 0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반지름 A인 도체구의 전위차가 간단히 KQ 나누기 A가 된다. 그래. 그렇게 된다. 여기 어떤 무한대인 점이 있으면 여기서 전위가 0이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올수록 전위가 점점 높아져서 여기쯤 오게 되면 이런 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되면 B인 점과 A인 점에서의 어떤 전위 차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전위 차가 이렇게 생긴 거 빼기 이렇게 생긴 거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고요. KQ에 RB분의 1 마이너스 RA분의 1. 그럼 RA인 지점이 어디고 RB인 지점이 어디냐라는 걸 이제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그 전위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체 구로부터. 대전된 구형의 도체가 있고 그걸로부터 전기 용량을 구하려고. 왜냐하면 전기 용량을 구하려면 요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V를 썼어요. 이렇게 델타 V를 썼다.
반지름이 A일 때 기준에 맞춰서 A에서 무한대까지의 델타 V를 고려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Q랑 Q랑 약분되고 요거 남으니까. 그리고 K를 다시 이제 풀어서 썼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A 이렇게 반지름하고 도체의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K라는 상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C값을 썼습니다. 이게 계산을 했어. 계산한 거의 의미를 이제 풀어서 써줬네. 고립된 대전된 구의 전기 용량은 반지름에 비례한다. 반지름이 크면 전기 용량이 크다. 아, 그렇지. 그릇의 사이즈가 크면 전하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사이즈가 크면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맞냐? 도체인데 거기에 전자를 막 꾹꾹 눌러 담아야 돼. 근데 전자들은 막 서로 미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애들이라는 거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좁은 데다 얘들을 막 엉겨붙어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큰 데다가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넣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밀도로 들어갈 거면 큰 쪽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구의 전하량이나 전이차하고는 관계가 없다. 얘는 기하학적인 모양에만 의존을 한다.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전기를 내가 많이 담고 싶어. 그냥 그럼 그릇을 잘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릇을. 지금 보니까 그래. 일단 구 형태는 그래. 그럼 다른 형태도 그런지 확인을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오지. 요거는 일단 외워. 여러분 전공이 있는데 이런 거는 외우고 올라가야 돼. C는 입실론 제로의 D분의 A. D가 뭐냐면 이 평행판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리고 A가 뭐냐면 평행판의 넓이야. 넓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평행판을 지난주까지 다뤘지만 사실상 실제로 이런 장비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무한한 평면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완이 된 거고, 넓이가 크면 그릇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당연히 많이 담을 수 있겠죠. 이 납득이 가는 거야. 방금 전에 그 구형 도체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넓이로 계산되는 게 특이하게는 해. 왜냐면 구에서 계산을 할 때 4파이 R제곱이라는 건널비 값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 사실. 반지름이 커지면 그 반지름의 1차에 그냥 비례를 했지 반지름의 2차에 비례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모양이 달라지면 이런 계산을 좀 해야 된다. 아까는 반지름에 비례했고 지금은 넓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넓이에 비례하는 걸 뭘로 나눴어요? 간격으로 나눴어요. 그럼 넓이는 미터 제곱인데 D는 미터잖아요. 단위가 미터 제곱을 미터로 나누면 미터란 말이야. 말장난하는 것 같네. 어쨌든 이게 단위가 미터에 비례한다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계산을 했던 것도 4파이 입실론 제로 A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그냥 미터에 비례하는 거야. 거리에 비례하는 값. 쟤도 거리에 비례하는 값. 그러니까 갑자기 넓이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가 똑같은 애를 구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알면 좋겠고요. 자,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지 봅시다. 뭘로부터 유도를 하냐면 지금 이 계산을 하고 싶어. C는 델타 V분의 Q. 그럼 델타 V를 구해야 돼. 델타 V를 구하려면 평행판에서 전기장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델타 V는 ED.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지난주에 나온 공식이에요. 그래서 ED를 쓸 건데 E가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냐. 평행판에서 E는 가우스 법칙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계속 놓치고 있으면 지금 못 따라가는 내용이에요. 자, 22장, 23장 나온 내용. 도체판 2개 있고 거기에 전기장을 구해라 라고 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시그마가 뭐예요? 시그마가
면전화 밀도, 이 도체판에 전화가 Q가 대전되어 있는데 그 Q가 넓이당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Q예요. 면 전화 밀도. 면에 전화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가 있냐. 그럼 면 전화 밀도 말고 또 뭐가 있냐. 도피 전화 밀도 이런 것도 있고 선 전화 밀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제에서 선 전화 밀도는 한번 다뤄봤었는데 전기장 계산할 때. 근데 지금 면 전화 밀도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면 전화 밀도이고 입실론 제로는 유전율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값이고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 D만 곱하면 돼. 이 값에 D만 곱하면 전위가 나와요. D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전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얘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뭐야? 얘. 그 다음에 얘.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22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관계식을 알려주려고 나온 거고 모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는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직접 쓸 공식인 거고요. 이런 종류의 공식에 대한 감이 없으면 취직해갖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얘는 이제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평행판은 이런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내가 충전을 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충전을 하고 싶은 배터리라고 쳐. 그러면 여기다가 전기를 많이 담으면 많이 담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휴대용 배터리 있는데 얼마짜리 용량을 씁니까? 거기서부터 용량이라는 단어를 쓰네. 그 용량 얼마짜리를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이 무겁기만 하고 전기는 별로 안 담기면 아무도 안 사겠지. 짜증이 나겠지. 그죠? 그게 조금 많이 담겨야 될 거 아니야 전기가. 그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겨야 많이 담기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A가 넓어야 돼. A가 넓어야 되고 D가 최대한 붙어 있어야 돼. D의 반비례하고 A의 비례하니까. 근데 휴대용 배터리가 그래. 뭐 좋게 봐서 판형이야. 좋게 봐서 판형이긴 한데 핸드폰이 이렇게 생겼으면 배터리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판형으로. 되게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본 배터리도 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많이 전기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럴 거면 여기다가 모니터만한 배터리 달고 다니지. 아무도 안 들고 다니잖아. 막 배낭에다가 막 모니터 막 이런 배터리 막 배낭에 10개씩 껴가지고 다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이만한 구조로 만들어갖고 다니면 진짜 실컷 충전하고 다닌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쓰겠냐 얘를 이렇게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써. 접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관심을 어떻게 접으면 저 상태인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피를 줄일 수 있겠는지. 되게 그냥 간단하고 좋은 공식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한다 치면 되게 딜레마예요. 많이 담고 싶은데 D를 좁게 하면 얘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그냥 딱 달라붙어 버리고 A가 무한정 커질 수 없고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다. 오늘은 1345 풀어보겠습니다. 원통형 축전기
반지름 A인 원통형 도체가 전하량 플러스 Q로 그게 어디야? 중심에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고 반지름 B인 큰 원통은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다. 이렇게 중심축이 있고 주황색이야. 그 다음에 하늘색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는 게 있다. 이들은 그림과 같이 동심축을 이루고 있다. 원통이다. 원통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전기 용량을 구하라. 이 전기 용량을 전혀 외우고 싶지 않네. 하지만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유도를 할 건지 외울 건지 선택하라.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공식 몇 개 안 외웠으니까 C는 델타 V분의 Q 얘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델타 V를 계산할 거야. 델타 V를 계산할 건 뭘 할 거냐면 전기장을 적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형태를 쓸 거야. 근데 전기장을 어디서 끌어올 거야? 여기서 끌어올 거야. 그럼 이 전기장은 어디서 구했어? 얘는 가우스 법칙에서 구했어.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중요해요. 이 전기장은 가우스 법칙에서 구하는 거고요. 가우스 법칙에서 구한 걸 그대로 가져와서 적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 어차피 숙제니까 지금 따라서 써봅시다. 얘가 첫 번째예요. 이런 문제를 보면은 첫 줄에 얘가 나와야 돼. C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C의 기본 공식이 먼저 나와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로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얘는 여기 가서 나왔냐? 얘는 똑똑한 사람이 쓴 풀이라서 그래.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얘를 구하기 위해선 얘가 필요하다는 걸 한 방에 떠올리는 사람이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차근차근 할 거야. 1번 전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기 용량 공식을 쓴다. 그러면 Q는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Q를 쓰면 돼. 근데 델타 V는 몰라. 그래서 델타 V를 구해야 되겠다. 2번 공식. 델타 V를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근데 이 기하학적 구조에서의 전기장을 몰라. 그럼 적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A랑 B를 잘 정해야 돼요. A랑 B. A와 B 어떻게 정해졌어요? 이 기하학적인 구조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한과 한 사이의 거리에 집중을 하면 돼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걸 정하면 얘는 빈 공간이 어디냐가 핵심이야. A에서부터 B까지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적분을 할 건데 전기장을 몰라. 그러면 이 2번을 적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가우스 법칙이 나와 있는 슬라이드를 펴. 가우스 법칙. 그러면 웹페이지를 열고 가우스 법칙을 찾아. 오케이. 그리고 최대한 원기둥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를 찾아. 얘다, 얘. 23.6.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걸. 그런데 얘는 원기둥 아닌가요? 얘도 그냥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얘는 아니에요. 왜냐면 전기장이 이 선으로부터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의 걸 계산을 하고 싶거든. 근데 얘는 선이 있으면 선 축으로 하는 전기장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당이 없어. 그래서 비슷한 구조이지만 23.1이 아니고 23.6을 쓴다. 6. 네, 이걸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 싶은 전기장을 계산을 할 거니까 얘가
3번 공식이지. 이게 3번 공식이지. 유도를 하려면 저게 3번 공식인데, 나는 이걸 외웠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얘를 시작을 해도 되죠. 그래도 일단 돌아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원기둥이 있고, 원기둥에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전기장들이 8번, 8방으로 있다. 라고 하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전기 선속은 전기장이랑, 이게 뭐야? 단위 벡터. 그거에 대한 면적분.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계산을 할 거니까, 전체 면적, 얼마예요? 2파이 r 곱하기 이 높이 L. 전체 면적하고 빠져나가는 전기장 2하고 계산하면 전기 선속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전기 선속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가우스 면 안에 있는 전압 나누기 입실원 제로. 이건 정의예요. 그런데 그럼 전체 전압을 어떻게 쓸 거냐? 여기서 이제 선전압 밀도가 나왔어. 전체 전압가 밀도 곱하기 길이다. 람다 곱하기 L. 이렇게 나온 거야. 람다 곱하기 L. 선전압 밀도 곱하기 L. 그래서 전체 전압가 나와. 자, 여기 파이 전기선속 얘가 입시론 제로분의 Q예요. 이렇게 생긴 값이랑 2랑 단위 벡터랑 내접한 걸 면적분한 값이 똑같아요. 갑자기 현타가 왔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못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는 중일까요?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나 라는 느낌인데, 그리고 출석 체크할 때보다 약간 자리가 비었어. 못 버티겠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 이게 막 아기가 있어서 이게 땡땡이 쳐야지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말은 어렵고. 근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사실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목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첫 시간에 핑계를 댔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식이 정말 간결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말로 풀어서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공식이 진짜 간단하게 생겼잖아. 식으로 외웁시다. 이거 말로 뭐 실컷 하려고 하지 말고. 공대생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국어 시간인데. 식으로 외웁시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파이 2는 2랑 D의 적분. 입실론 제로분의 Q는 정이고. 그럼 이건 계산이에요. 적분한 거. 얘 넓이랑 여기 건널비랑 전기장. 그 다음에 얘는 전기 선속, 전기 다발. 요거 세대 다발. 요거 다발. 또 되게 신기하네. 다발.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잖아. 진짜 강차 미래가 진짜 기대된다.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대단해.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이 전기장 2가 요거는 이제 단순 계산이에요. 근데 이게 나왔다는. 그래서 3' 저 식을 가져다가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아까 25장 내용에 집어넣을 건데 1학기 때도 물리는 그 단원 간의 연계성이 좀 크긴 컸는데 2학기 때는 좀 더 그래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해당 챕터에 대한 내용만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자꾸 앞에를 돌아가서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아직 지금 방학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공식이 쌓여가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자, 이게 1번이었고요. 얘가 2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2가 필요해서 얘를 끌어왔어. 얘 어디서 끌어왔냐면 23장 가우스 법칙에서 끌어왔어요. 챕터 23.
그리고 요 상수 좀 간단하게 받으려고 이런 조작도 해봤는데 엄청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2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Dr하고 관계 있는 애는 얘뿐이니까 얘만 적분기호 안에 남아있고 나머지가 밖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럼 R분의 Dr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R분의 2를 적분해서 나오는 게 로그예요. 로그. 그 A에서부터 B까지니까 ln B 빼기 ln A에서 ln A분의 B가 나왔어요. 요거는 적분해서 로그 계산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번까지 쓰고 나면 뭐냐면 여기로 돌아가서 얘가 4번이 되는 거고 얘가 5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6번이 되는 거예요. 요런 순서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푸는 게 이제 정상적입니다. 요 풀이를 그대로 막 통째로 외울 게 아니면 문제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푼다. 문제에서 제일 처음 시키는 게 뭐냐? 전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 용량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험 시간에도 이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실험 보고서를 쓸 때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거에 필요한 재료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러면 이 공학적 사고예요. 전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 용량을 구하기로 하고 델타 V가 필요하기 때문에 델타 V에 대한 공식을 찾고 전기장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전기장을 어디서 끌어오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한다. 4, 5, 6 계산이에요. 그럼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실 이 공식이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건전지, AA 건전지, 뭐 AAA 건전지 그 건전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 건전지의 구조가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5V 전압이 나온다. 그런 얘기는 지금 얘가 이제 정해져 있고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서 그럼 거기에 Q를 얼마를 채워놨기 때문에 얘가 1.5V가 나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계된 물건이다. 실제로는 C를 설계해서 V를 만든다기보다는 재료를 설계해서 V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Q랑 C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건전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델타 V는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에서 찾아오는 게 맞긴 맞아요. 여러분 화학도 듣고 있나요? 아직? 언제 들어 그러면? 3학년을 가야 들어? 수학은 듣고 있죠? 요런 아무튼 그 화학 전지, 화학 반응에 관한 것도 요 분야로 진출을 할 사람들은 좀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챙겨 들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엄청 뜨고 있는 뜰 수밖에 원래 중요한 분야인데 뜰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점점 많이 팔릴 거잖아요. 근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걸 차 밑에 까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더 잘 많이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타면 부산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아까 농담 삼아 2만원 배터리 달고 다니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기자동차는 2만원 배터리를 차 밑에 깔고 다니는 거지. 기름 대신에. 그래서 이게 전자공학 쪽으로, 소재공학 쪽으로도, 화학공학 쪽으로도 다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LG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 나라라던가 세계의 산업 구조 같은 것들, 기술 발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분야도 있고 있는 분야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공부하면 전구 같은 거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면 반도체, 뭐 LED 이런 거 이제 만드는데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뜬금없이 나는 백열전구가 너무 이뻐갖고 가야지. 백열전구 너무 막 오매복칙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런다고 해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백열전구를 만드는 회사가 없어.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는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지만 어쨌든 다 알아야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 지금 막 4차 산업혁명 나고 막 와 혁명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난리 나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들 어딘가에 좀 있어야 여러분들의 월급 연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조금 관심 있는 분야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선배들하고 대화해서 좋은 결과를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선배들도 다 고만고만한 나이에 똑같이 관심 없긴 마찬가지일 거라서. 그래서 기사들 챙겨보고 유튜브도 구독 같은 것도 좀 뭘 구독하니? 아무튼 공부 관련된 것도 구독 좀 해. 숙제로 내야 되겠다. 전기 관련된 유튜브 구독 10개씩 해오고. 그러면 이제 구독 리스트에 계속 그것만 떠가지고 짜증 나겠지. 켰는데 계속 전기. 근데 조금 테크 뭐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어차피 전공을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는 게 힘이지 뭐. 응?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막 그 일제 강점기 때 모여가지고서는 아인슈타인에 대한 강의 듣고 막 이랬대.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여기 보면은 막 그 별의별 대중강연도 있고 교수님들 특강도 있고 막 이러던데 좀 찾아 듣고 그래요. 아무튼 이 건전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로그 튀어나와가지고 당황했을 수 있는데 로그는 적분의 산물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로그로 나오는 적분은 R분의 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이 적분은 외우자. R분의 1 적분하면 ln R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애가 ln R 나오고 A, B 이렇게 있는 애가 A, B이기 때문에 ln B 빼기 ln A는 ln BA. 이거 고등학교 수학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야 이거? 3번. 구형의 어떤 축전기 이렇게 생긴 것도 있나? 구형 건전지 이런 거 잘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얘는 패스. 이 축전기를 연결을 해보자. 아까 이제 그런 문제예요. A를 무한정 넓게 해가지고 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좀 더 전기 용량을 크게 만들 수 있겠냐에 대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기하학적인 구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잘 알려진 게 병렬 연결을 하거나 직렬 연결을 해서 전기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병렬 연결을 해봅시다. 병렬 연결을 해보면 일단 구조상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겨지는 것 같은가요? D를 만약에 똑같이 유지를 한다면 사실 A가 넓어지는 느낌이지 않나요? A가 넓어지는데 그냥 반 잘라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A가 넓어졌으니까 당연히 전기 용량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그러냐? 얘가 C1이고 C2다라고 하면 C1하고 C2하고 더해서 C가 돼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지 전기 용량이. 이게 그림상으로도 넓이가 넓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계산도 그렇게 나온다. 그럼 납득이 돼. 그러면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계산이냐? 라는 거는
이 증명 과정이니까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노란색을 보기 전에 병렬 연결이라는 이 사진을 보고 요 어쨌든 계산의 목적이 여기서는 전기 용량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럼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걸 알면 좋은데 무슨 계산을 하려는 시도를 해보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병렬 연결이나 직렬 연결을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저항의 병렬, 저항의 직렬 연결 이걸 배워요. 합성 저항 구하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걸 배워. 1번, 2번. 1번, 2번 중에 저항의 직렬 연결. 그래 1번.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그치? 저항의 직렬 연결이 1번이니까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계속해서 커진단 말이에요. 기하학적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 저항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전자가 진행하는 걸 누군가 방해를 하는 거야. 전자가 진행을 하는데 가만히 그냥 저 고속도로처럼 진행을 하고 싶은데 누가 방해를 하냐면 원자 핵들이 방해를 해. 도선에 있는 원자 핵들이 방해를 하는데 그게 좀 더 방해하는 성질이 큰 걸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저항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길게 늘어져 있어. 직렬은. 그러면 더 많이 방해를 하겠죠. 그럼 더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직렬이에요. 병렬은 이제 그런 반대적인 성향이 있는 거고. 근데 저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배우다 보니까 축전기에 연결했을 때에도 얘를 축전기의 직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얘도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얘도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공식이 수학적으로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걸 가지고 외우면 안 되고 얘는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얘는 넓이가 넓어지는 효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다못해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축전기랑 저항은 공식이 서로 반대 유형이구나. 저항의 직렬, 축전기의 병렬 더하는 것들. 그럼 이제 분수를 취해서 더하는 것들은 서로 이제 반대. 저항은 병렬, 축전기는 직렬이겠죠. 무조건 그래야 할 필요가 없지만 다행히 그렇게 나왔어요. 역수를 취해서 더한다. 전기 용량을 높이고 싶다. 전기 용량을 높이고 싶으면 직렬이 유리할까요? 병렬이 유리할까요? 병렬이 유리하겠죠. 계산은 당연히 커지니까. 그러면 병렬 구조를 계산을 하면 어차피 넓이가 넓어지는 효과면 자동차 밑에 이만한 축전기를 한 장 깐다고 쳐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천안까지 올 수 있어. 근데 천안까지 왔는데 아산을 보다. 그러면 오늘 학교 결석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더 가야 되는데 엄마가 전기자동차 사줬어. 근데 엄마 내 학교까지 갈 수가 없다. 어떡하지? 학교를 들어서 옮겨? 그럴 수 없잖아. 배터리 하나 더 깔어, 차 밑에. 근데 배터리를 하나 더 까는 형태는 넓이가 넓어지는 형태로 보이질 않아. 왜냐면 생긴 게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한 장 깔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깔고 그 위에 자동차 깔고 햄버거 같이 그렇게 까는 형태거든. 생긴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배터리 깔고 그 위에 배터리 또 깔고 그 위에 배터리 또 깔고 그 위에 차 깔고 붙여가지고 굴러가게 만들고 이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란 말이야. 그러면 전기 용량이 줄어드는데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지? 그냥 생긴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깔아도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병렬처럼 하는 거예요. 그림 그려봅시다. 그림.
자, 이게 1번판, 2번판, 그 위에 자동차. 자동차에 굴러가도록 만들자. 어떻게 연결하면 얘가 병렬이 될까?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연결하면 얘는 직렬이야. 손해보는 거지. 항상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 이 회사가 이렇게 하면 진짜 어디 가서 못 배웠다는 소리 듣는데 누구한테 배웠어? 조우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 뭐 회사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할 텐데. 근데 또 알 수도 있지. 막상 갔는데 막 내 동창일 수도 있잖아. 회사 선배가 진짜? 막 이러면서. 자, 연습장 노트 꺼내놓고 연결시켜 봅시다. 어떻게 하면 병렬이 되겠냐? 이런 거 되게 별거 아닌데 이런 거 회로 공부하면 늘어요. 그 실험 실제로 실습 아두이노나 막 이런 거 해보면 늘어. 이게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라는 거. 공책도 좀 들고 다니고. 약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어줘서 고마워요. 일단 병렬인 걸 봅시다. 지금 얘가 PPT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C1이랑 C2, C1, C2이고 얘가 델타 V가 걸려있는 애예요. 얘는 충전 시스템이에요. 근데 얘를 자동차로 바꿔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쪽 판이 둘 다 플러스에 연결돼 있고 이쪽 판이 둘 다 마이너스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 직렬이면 어떤 식이냐면
직렬이만 봅시다. 델타 V가 걸려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랑 플러스랑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여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랑 플러스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랑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면 얘는 직렬이다. 틀리게 연결한 거다. 그럼 플러스에서 하나 뽑았어. 그러면 얘도 플러스에서 하나 더 뽑으면 되잖아.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뽑았어. 얘도 마이너스에서 뽑으면 되잖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물론 전선을 좀 더 절약해야 되고 이쁘게 해야 되고 전선이 밖에 깔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전선에 엉켜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된다. 어렸을 때 회로 시간에 전선 저렇게 그리면 교수님한테 진짜 돼지게 혼나는데 어떤 새끼가 전선을 저렇게 그리냐고. 수업 시간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공을 하시는 분들 다 직선으로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딱 그려야 되는데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어쨌든 개념상 그래요. 이 구조 파악합시다. 플러스에서 나온 것들이 플러스랑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고 마이너스에서 나온 것들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병렬이다. 기본적으로 저항의 병렬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실 얘도 이렇게 그려도 된단 말이야. 얘도 사실 그렇게 그렸어도 되는 거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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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인 것들. 이게 직렬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되게 어렵구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실제 구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이 배열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실제는 사실 모르겠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오면 병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포개 놓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라는 걸 조금 중심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해봅시다. 아이씨, 이렇게 훅 들어오나? 몇 개를 연결한 거야? 아무튼 A하고 B점에서의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해보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붙어 있는데 요거를 병렬, 직렬 합쳐가지고 계산을 다 해보자. 그럼 뭐부터 계산할 거냐? 일단 병렬부터 빨리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들이 병렬이니까 1이랑 3이랑 더해서 4짜리 만들어 놓고 4, 4 직렬이고 6이랑 2랑 더해서 8짜리 만들어 놓고 8, 8 직렬이고 그럼 4, 4 하면 역수 치해야 되니까 2 마이크로페어 나오고 이렇게 하면
88이니까 4 마이크로페론 나와서 얘랑 얘는 또 병렬이야. 그러니까 2랑 4랑 더해서 6 나오게 된다. 그럼 등가 전기 용량이 이렇게 구조가 생겼으면 6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거 가지고 6을 만들 것 같으면 그냥 8짜리 쓰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6짜리를 써? 이상하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하는데?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일단 계산은 간단하죠? 지금 이번 학기 들어서 본 계산 중에 제일 간단했던 계산 같아.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가지고. 빼기도 없어. 더하기만 있어.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당연히 아니겠죠. 등가 전기 용량까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200줄 차지에 대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좀 알아봅시다. 스위치를 열면 축전기 충전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으면 충전이 된다. 그렇다.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래서 플러스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전원들이 분리가 점점 된다. 전자가 도선으로부터 판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 그럼 전자가 다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던 화학 에너지가 감소를 하고 여기에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증가한 에너지를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저장된 에너지 차지 캐패시터에 이게 뭐야? 적분 싫어. 적분이 너무 싫고 처음 보는 공식이 나온 것 같겠지만 이게 이미 우리가 24장에서 본 공식이에요. W는 QV라고 하는 걸 24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W가 뭐냐면 1이에요. 1.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는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전기적으로 풀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대신에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전기적인 개념, 전기적인 위치 이걸 쓸 거여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대신에 Q 곱하기 V 이렇게 썼어요. 1은 Q 곱하기 V. 그런데 V가 일정할 거고 그 다음에 Q가 미소 전압 이렇게 이제 쓴 거야. 에너지의 미소 단위를 V 곱하기 DQ라고 쓴 거죠. 왜냐하면 적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W는 DQ에 대한 적분을 할 것이다. 그러면 델타 V를 무언가로 나타내고 싶은데 델타 V가 그럼 뭐냐? C분의 Q 뭐였지? 전기 용량에 대한 정의를 다시 바꿔서 쓴 거예요. Q는 CV였으니까 V를 C분의 Q라고 쓰자 라고 하면 이렇게 쓰고 C는 앞으로 나오고 Q는 적분을 해야 돼. 그러면 Q를 적분하면 Q제곱이 돼. 아니지. Q를 적분하면 2분의 Q제곱이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0부터 Q까지 적분된다고 할 때. 전압이 하나도 없다. Q까지 적분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온다. W가 2C분의 Q제곱인데 그럼 이게 이해를 할 때 뭘로 이해를 하면 되냐. 이 그래프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처음에 0인 상태에서 충전을 첨첨첨첨첨 해다가 Q까지 충전을 할 거야. 그럼 전압이 점점 높아져. 그래서 얘가 1차함수 비를 하게 돼. 이거에 이제 기울기가 뭐냐면 Q는 CV니까 기울기가 C분의 1이에요. 이 그래프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C분의 1. 다음 주 퀴즈다. 이렇게 되는 관계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구하고 싶은 1은 뭐냐면 1은 QV니까 QV 그래프의 면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Q 곱하기 V 곱하기 2분의 1 이걸 해라. Q 곱하기 V 곱하기 2분의 1. 그런데 Q가 CV였어.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아, 얘보다는 얘가 더 쉽다. 근데 얘랑 똑같은 값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근데 기본 공식이 적분이니까. 어? 모든 막 충전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그걸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이해를 하자. 여기 나온 이 개념이에요. 이 추정기 전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전기가 저장된다. 그렇게 이해하려면 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저장된 전기 위치 에너지를 전기장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자. 그래, 바꿔보자. 2분의 1. C가 뭐였지? C가 평행판에서 D분의 입실론 제로 A. V는 ED. 그래서 이거 제가 쫙 다 풀어서 쓴 거예요. 알려져 있던 공식. 얘는 C, 얘는 C, 얘는 V. 그래서 쭉 썼더니 이렇게 됐는데 약간 이거 좀 뭐같이 생겼냐면 약간 운동 에너지 느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운동 에너지는? 아, 몰라. 관심 없어. 관심 좀 가져. 지쳐있지 마. 힘내. 아, 나 오늘의 운세 되게 좋았는데. 근데, 나의 운세만 좋고, 여러분들의 운세는 꽝이구나. 자, 얼굴 펴. 힘내.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된 걸 쓰고 싶은데, 나중에 이거 전자기파 가면 중요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를 따로 끄집어냈잖아. 이 중에 뭘 끄집어낸 거냐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랑 2제곱을 끄집어냈어요. AD는 왜 두고 얘만 끄집어냈냐?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AD가 뭔가요? AD가 넓이 곱하기 길이야. 넓이 곱하기 길이. 축전기의 넓이랑 그 간격 곱하면 뭐가 돼? 축전기 자체의 부피.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부피를 곱하면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에너지 밀도가 되겠죠. 에너지 밀도. 부피분의 에너지 밀도. 저런 값을 쓸 수 있다. (1) 3, 4, 5, 4번. 아, 이제 겨우 4번이라니. 대전된 두 축전기를 아까 연결했잖아. 뭘 또 연결해. 전기 용량이 C1과 C2. C1은 C2보다 크다. 축전기를 같은 처음 전이차 VI로 충전한 다음에 전지를 제거했다. 그럼 이제 얘가 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극성을 바꿔서 축전기판에 도선을 연결한다. S1과 S2를 닫는다. 스위치를 닫은 다음 점 A와 B 사이의 전이차를 구하라.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의 전위를 갖게 될 건지, 몇 볼트를 낼 수 있는지 이걸 구하라. 구해봐라. 그런데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VF를 구하고 싶잖아. VF가 뭐에 대한 함수다 라고 이제 나와 있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얘가 이거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VF랑 C랑 곱하면 Q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VF랑 C랑 곱하면 Q다. Q는 CV니까. 그리고 C1이랑 C2를 더하는 거는 병렬 연결이니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Q는 CV라는 개념이 먼저 나온 거고 거기에서 C를 구한 거고 VF는 더 이제 유도를 할 거야. 유도를 할 거야. 그럴 거야. 그런데
그게 VI의 함수였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얼마로 충전하느냐에 따라서 VF가 결정돼. 그래서 그 관계를 쓸 거니까. 이 문제가 최종 그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QF가 C1, C2, VF, 델타 VF 이렇게 나오는 게 1번이고, 그러면 C1, C2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고 델타 VF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이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QF를 알아야 돼. QF가 뭐예요? 최종 QF예요. 최종 QF. 최종적으로 저기에 얼마나 차지가 됐는지 전하량을 구하라. 그럼 얼마나 차지가 됐겠냐라는 걸 계산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처음에 C1도 VI로 충전하고 C2도 VI로 충전을 했어요. 처음에 C1도 VI로 충전하고 C2도 VI로 충전했어요. 그러면 각각 어떻게 충전이 되냐면 여기에는 Q1i만큼 충전되고 여기에는 Q2i만큼 충전이 될 건데 Q1i, Q2i만큼 충전될 때 얘는 C1VI, 얘는 C2VI만큼 충전이 될 거예요. 처음 충전했을 때 각각 충전한 거예요. 각각 충전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를 갑자기 왜 빼지? 여기에 전체 그 전하가 얼마나 충전이 됐겠냐라는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극성을 바꿨어. 극성을 바꿔서 도선을 연결할 거니까 처음에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 전하 QI가 얘한테서 얘를 뺀 거다. C1이 더 크니까 C2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얘랑 얘랑 같은 극으로 극성을 바꿔서 더했으니까 얘랑 얘를 그대로 이제 더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다시 전기 용량이 C1과 C2인 측정기를 같은 전이차 VI로 충전했다. 그러면은 충전이 될 텐데 C1에 Q1 처음 이니셜 충전될 거고 그 다음에 Q2에도 초기값이 충전이 될 거예요. VI로. 그리고 얘를 극을 서로 반대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전체의 QI가 Q1i 빼기 Q2i가 돼.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한 거고 여기 계산된 거예요. 그리고 요 QF는 얘들끼리 그냥 더하면 되니까 더했어. 얘가 나왔어. 그래서 아까 나왔던 식 QF는 C1, C2의 VF 하고 싶은데 QF랑 QI가 똑같아. 그래서 얘를 QI 이렇게 쓰고 QI를 여기서 끌어왔어. 그리고 얘는 전개된 식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A번 문제인데 그럼 뒤에 이어서 또 뭘 하라고 시킬 거야? 스위치를 닫기 전과 닫은 후에 저장된 전체 에너지를 구하라. 처음 에너지에 대한 나중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라. 닫기 전에는 얼만큼의 에너지가 있냐. 각각의 에너지가 있다. 각각의 에너지. 2분의 1 C1 VI 제곱 2분의 1 C2 VI
제곱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는 나중에도 생긴 건 똑같아. 전이차는 바뀌어요. VI에서 VF로 바뀌었어. 그런데 VF가 뭐에 대한 함수였냐면 VI에 대한 함수였어요. 그래서 얘를 끌어다 썼어. 그랬더니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하게 생긴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거 대비 나중 거 계산을 하려고 이걸 쭉 썼어.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왔어. 이런 계산이 나왔다.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전된 두 축전기를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모이는 전압 혹은 거기 충전되는 에너지 같은 것들을 전기 용량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았다. 유전체가 있는 축전기 하기 전에 5분만 쉽시다. 왜지? 아무튼 그렇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원래 델타 V0로 충전되어 있는데 유전체를 삽입하면 그 유전체의 성질에 따라서 전이차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증가를 하게 된다. 전기 용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얼마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 요거만큼 증가한다. 이거 K 아니고요. 카파예요. 카파. 카파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 요건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유전체를 끼우면 유전체에 어떤 카파라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유전상수라고 부르는 값인데 그거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얘는 1보다 크다. 유전상수라고 부르는 양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평행판 사이에 고무나 유리나 왁스칠을 한 종이나 이런 것들을 끼우게 되면 전기 용량을 늘릴 수 있다.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유전체의 유전 강도, 최대 전기장의 세기, 극판 사이의 거리, D를 감소시켜보자. D를 감소시키면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 왜 증가하냐? C는 입실론 제로 A, D 이렇게 되는데 A를 늘리기 뭐해서 D를 감소시켰어. 그럼 C가 증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생겨.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 극판 사이에 뭐가? 방전이 일어난다. 방전이. 극판 사이에. 얘가 이렇게 돼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걸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기장이 바로 붙어가지고 번개치는 것처럼 스파크가 튀고 그러다가 전기장이 인력에 의해서 붙고 막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를 줄이고 싶어도 막 무한정 줄일 수가 없다. 그럴 때 유전체를 채우게 되면 방전을 방지할 수 있다. 어떻게? 역학적으로. 어차피 붙을래 붙을 수가 없잖아. 무언가를 끼워 넣었으니까. 그러면서 전기 용량도 증가시킬 수 있다. 오, 좋아. 그러면서 전기 용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최대 작동 전압도 증가를 하게 된다. 여기 여러 물질의 유전상수가 나와 있어요. 공기 같으면 1.00059 그리고 또 고무 6.7 오 엄청 커지는데
나일론도 3.4. 종이가 3.7이야. 종이만 끼워 넣어도 이 정도가 된대. 파라핀지, 폴리스틸렌 이런 거 비닐, 플라스틱 이런 거잖아. 진공이 1일 때 물을 끼워 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대박. 물이 80이야. 이건 뭐야? 타이타늄산 스트론튬? 정체를 알 수 없네. 233. 엄청 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유전 강도는 최대 전기장. 방전 없이 걸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평행판 축전기를 전지에 연결하여 전압 Q0로 충전을 시켰다. 다음 전지를 제거했다. 유전상수가 카파인 유전체를 끼워 넣었다. 유전체가 있는 축전기를 개로 보고 유전체를 넣기 전과 후에 축전기에 저장된 개의 비를 구하라. 넣기 전, 요 아까 배웠던 공식 U0, EC0분의 Q0 제곱. 넣은 후 C가 바뀌었어. Q0인 건 똑같지만. 그러면 C만 바꾸면 돼. 계산할 때. 뭘 구한 거냐면 U0분의 U2를 구한 거예요. 그럼 카파분의 1이다. 카파분의 1. 에너지가 C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25.7장 봅시다. 유전체의 원자적 기술.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유전체가 축전기의 판 사이에 전기장 내에 놓여 있다고 하자. 유전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 평행판이 있는데 이렇게 분자들이 이 안에 있는 유전체의 분자들이 다음과 같이 정렬을 할 수 있게 된다.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는. 이동은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정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렬을 하면 이 평행판에 E0의 전기장이 걸려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분자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전기장이 생긴다. 유전체에 내부 전기장이 생겨서 그러면 이런 이제 전압 밀도가 생긴다. 이렇게 생겨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원래 E0가 전기장인데 유전체를 끼워 넣으니까 E0 빼기 E 인드 이렇게 됐다고. 그럼 전기장이 줄어들면 뭐가 늘어나? 전기장이 다음과 같이 생겼으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이고 전기장이 줄었어. 이 전기장이 줄은 걸 이렇게 쓰겠다고.
얼마만큼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처음 전기장 대비 유전체를 끼워 넣었더니 생긴 전기장 그렇게 줄어든 걸 카파라고 쓰겠다. 그러고 나서 쭉 유도를 하면 그 처음에 유도를 했던 것처럼 유도를 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얘가 나온다. 아까 우리 얘 구하려고 C 구하려고 V 구하고 V 구하려고 E 구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처럼 얘가 원저적인 어떤 성질 때문에 원래 E0여야 되는데 E로 바뀌게 되고 그때 이제 감소를 했으니까 전기장이 감소를 한 것만큼을 카파라고 쓰게 되면 결국에 얘는 원래의 C0 대비 카파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유전체를 끼워 넣었을 때. 유전체를 끼워 넣으면 왜 증가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유전체의 원자적인 이런 내용 때문에 전기장이 줄어서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요 그림이 원리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예제 25.7번 봅시다. 금속판의 효과. 평행판 축전기에서 판 하나의 면적이 A이고 두 도체판이 서로 D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데 중앙에 두께가 A이고 대전되지 않은 다른 금속판을 넣었다. 이 소자의 전기 용량을 구해보아라. 그러면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인데 얘가 위판이 플러스 아래판이 마이너스인데 금속판을 끼워 넣으면서 금속판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대전되어서 원래 D자리인 축전기가 병렬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요런 구조로 이렇게. 그래서 얘랑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얘의 병렬이 아니라 직렬 구조인 거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직렬 구조인 거에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C1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이렇게 생긴 평행판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긴 평행판. C2는 이렇게 생긴 평행판. 구해서 뭐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뭔 얘기야? 원래 C가 입실론 제로 A, D였는데 여기서 A만한 걸 끼워 넣으면 A를 나눌까 곱할까 뭐 더할까 뺄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분모에서 빼면 된다. 분모에서. 그런데 금속판이 만약에 거의 두께가 0이야. 그러면 원래의 평행판과 똑같다. 금속판인 경우에 이런 효과가 있다. 왜냐면 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아주 극명하게 대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판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는 평행판 축전기에 두 도체판은 서로 D만큼 떨어져 있어요. D만큼 떨어져 있고 판 사이에 유전체가 없을 때 전기 용량이 C0다. 그럼 C0는 입실론 제로 A의 D야. 이렇게 생겼는데 두 도체판 사이의 두께가 FD이고 F랑 D랑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D 중에 F만큼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야. F는 1보다 작겠죠. 유전상수가 카파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얘가 카파야.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얼마가 되는가? 원래 유전체 넣으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만큼 커질 거냐? 그리고 이 비율을 얼마로 결정하면 그게 더 늘어나겠냐 줄어들겠냐? 여기서 F의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다. 자, C1은 어떻게 되냐? 얘를 지금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잘라갖고 C1인 축전기와 C2인 축전기 따로따로 보고 직렬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C는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C1분의 1을 구해보자. 그럼 C1을 구해야 되고 C2분의 1을 구해보자. 그럼 C2를 구해야 돼. C1은 요거 계산할 건데 D가
FD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유전체를 끼워 넣었으니까 카파만큼 곱했고, 근데 C2는 똑같이 진공이니까 카파가 안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얼마냐면 전체 D에서 FD를 뺀 거니까 1-F의 D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넣고 통분하고 어쩌고 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생기게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D분의 입실론 제로 A가 전기 용량이라서 초기 전기 용량. 그거 대비 요만큼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변하게 된다. 이거 중에 오늘 실험 내용이에요, 이거. 실험 이론. 전기 용량에 대해서 봤습니다. 전기 용량이라는 개념이 좀 쉽지 않은데 점점 어렵고, Q는 CV라고 하는 개념하고 전기 용량 자체의 정의, 그 다음에 평행판에서 면적하고 두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전체를 끼워 넣으면 유전체를 끼워 넣으면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 이 정도는 외웁시다. 물론 더 많이 배웠지만 최소 이 정도는 외우자. 자, 여기까지 오늘 축적의 질문.